안녕하십니까. 예. 눈이 좀 많이 왔죠, 그죠? 작년보다 눈이 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223쪽이요. 223 쪽에 8번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겁니다. 항상 등기할 때는 그 등기 원인을 있어요. 등기하는 원인. 등기하는 원인. 이게 이제 등기하는 원인이 바로 결국은 우리 민법에서 186조 아니면 187조를 적는 거예요. 자, 223페이지에. 이게 186조는 법률행위잖아. 예컨대 이제 매매라면 매매, 정여라면 정여, 이런 계약을 적는 거고. 여기는 186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이런 걸 적는 게 등기 원인입니다. 자, 여기는 등기 원인 진정 명예회복이 원인이라는 거야. 진정 명예회복. 일단 그러면 요 양식을 보고 하기 위해서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그 박스가 나오죠, 그죠? 갑구. 갑구는 항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갑구. 갑구. 자, 순위번호가 이제 3순위로 되어 있죠. 이게 순위 확정력이라는 거야.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한 날짜가 07년 4월 9일. 그럼 요 날짜에 이제 소유권자 된 날짜예요. 그 다음에 제23125는 그 접수번호라 그래요. 항상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합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번호법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는 접수번호라 그래요. 그 등기 원인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원인에 이제 진정 명예회복. 이게 이제 등기하는 원인이에요.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게 적으세요. 등기 원인에다가 연월일 X입니다. 등기 원인 일자.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정 명예회복 등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 적는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소유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자, 소유자를 홍길동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홍길동이라 갑이라고 하죠. 갑. 자, 진정 명예회복은 이거예요. 아직 우리 민법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자, 민법 시간 또 배웁니다. 갑이 진짜 소유자예요. 진정 소유자입니다. 자, 진정 소유자예요. 갑이 이걸 팔았어요, 그한테. 자, 매매. 그러면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한테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등기가 무효등기. 어떤 사유로? 이게 무효등기입니다. 이것도 무효등기. 이것도 무효등기예요. 자, 쉽게 해서 이제 매매가 무효가 됐는데 등기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게 무효라면 나머지 등기는 다 무효가 돼요. 무효입니다. 그럼 이 무효등기를 찾아오려면 방법이 이 사람이 이걸 말소에서 찾아와야 돼. 원칙은 이 등기를 말소해서. 그럼 등기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1순위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여기 이제 무효등기가 2순위의 을, 3순위의 병, 4순위의 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무효등기니까 여기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라 그래요. 등기의 연속 때문에 그래요. 진짜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 이걸 다 말소를 해야 돼. 이렇게 말소하려면 둘이 공동 신청하면 되는데 얘가 신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소송해야 돼요. 그럼 갑은 이제 병을 상대로 말소 소송에서 이제 이겼어요. 항상 말소는 현재 뒤에 거부터 말소해야 돼. 말소. 또 병한테 이겼어. 말소. 이 사람은 자, 죽었는데 상속인이 한 수백 명 돼.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이겨놓고는 이 소유권을 못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말소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처럼 보여요? 누구처럼 보여요? 울처럼 보이잖아. 다른 사람은 다 요리 소유자 믿는단 말이야. 실제 소유자는 이 사람인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 딱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이걸 3번 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자, 한 번. 이 현재 이 사람을 상대로 딱 한 번만 합니다. 상대로 요렇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소유자 갑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원인이 뭐냐면 진정 명예회복이야.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유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정해주면 공동 신청, 안 하면 판결 받아야죠. 판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하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그럼 진정 명예회복은 요거는 이제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일자 날짜는 안 적어요. 날짜는. 자, 앞으로 와보세요. 의를 잘 알아야 돼. 의는 진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진정 명예회복 등기입니다. 의 보면 땡땡.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원인이 포인트야.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 원인 무효 등으로 인하여, 자, 줄거세요. 현재의 등기 명인 정의라고 하죠. 정의 무권리자인 경우, 무권리자다,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권리자인 경우에 심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진정한 소유자가 갑, 진짜 소유자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을 할 때 하는 겁니다. 할 때 무권리자 명의, 즉 을병정 세 사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무권리자 정으로부터 동그라미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소유권을 찾아오는 등기가 진정 명예회복으로 이전 등기예요. 민법 시간 또 배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신청인을 좀 기억해야 돼. 신청인. 개나 소나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소유자. 진짜 소유자가 가면 죽었어요. 사망.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사망이란 말이면 누가 해야 돼? 상속인 해야죠. 상속인. 자, 갑니다. 신청인은 땡땡.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 같은 말, 표상하고 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갑이라고 하세요. 갑. 여기 갑이라고 등기돼 있었잖아요. 그죠? 갑. 또는 지적공부상, 그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을 의미해요. 지적공부, 그러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표. 외워야 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등기부가 없을 때는 토지대장에 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이게 우리 전번주에 배운 거죠. 뭐죠? 최초 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가, 자, 줄거세요. 현재 등기명인 정입니다. 현재 등기명 정과 동그라미 공동으로 이거죠. 이제 갑과, 자, 이 갑과 정이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자, 따옴표 외워야 돼. 원인이 진정 명예회복이야.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그 원인이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으로 소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그런데 이 정의 등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판결 받아야 됩니다. 자, 뒤에 또 나오죠. 판결. 만약 현재 등기 명인 정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 안 하면 이제 판결 받아야 돼. 그 자가 정이야. 정을 상대로 따옴표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주거나간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 동그라미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갑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 예외적으로 공동 신청 안 해주려 그러면 판결 받아야 돼. 판결 받아가지고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 만약 등기 권리자가 갑이야,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진정 명예회복 등기 누가 신청한다? 현재 진짜 소유자야. 진짜 소유자 죽었다 그러면 누구죠?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신청 정보의 기록할 사항 땡땡. 신청 정보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 등기 원인을 외워야 돼.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으로 기록하는데, 자, 줄거세요. 워낙 중요한 거.
등기원이 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진정명예회복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등기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인데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이제 자 기록 이해해 보세요. 자, 순위번호 3순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접수연일 접수. 자, 등기 원인 조심해야 돼. 등기 원인이 뭐야? 진정 명예회복. 뭐는 기록 안 한다? 원인 일자는 기록 안 합니다.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계약한 날짜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소유자는 홍길동을 진짜 소유자 갑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갑의 상속인이라고 적는 거죠. 이름을. 이게 진정 명예회복. 이게 민법 시간에 가면 총칙에서 108조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108조 통정의 표시는 나옵니다. 자, 4번에 공동소유의 등기. 이것도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 소유자가 한 명인 거 배웠어요. 자, 이 땅에 자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걸 자 A, B 이걸 공동소유라 그래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권 줄여서 그냥 공동소유라고 돼요. 자, 그럼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공동사유자, 그러면서 우리 세 명을 하죠. 그럼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참 우리 민법에서 배울 거야. 요거 민법 다음 주에 배우겠네요. 다음 주. 자, 똑같은 땅이야. 그럼 이 세 사람 사이에 자 개인적인 성향이 가능하다. 이거는 공유라 그래. 공유. 가장 많죠. 공유. 다음. 가장 단체적 성향이 강하다. 단체. 이거는 총유라 그래요.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중간점이 있다. 이거는 합유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개인적 성향이 강하면 공유. 자, 쉽게 해서 얼굴도 잘 몰라. 이게 대표적으로 공유입니다. 공유. 대표적으로 상속 재산이죠. 우리 상속은 그냥 우리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람둥이들은요 상속인이 막 100명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저 필리핀 가서 애 몇 명 내고 온 사람 있어요. 또 죽었다 상속인 누구지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런 사람이 상속 지분이 공유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야 한민족 아니야? 에? 옛날에 국사 시간에 한민족을 배웠죠. 그죠? 지금 한민족 아니야. 우리 다문화입니다. 이 다문화. 자, 대표적인 공유가 이제 우리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이 이제 공유는 지분이 있다는 거야. 지분 등기한다. 이걸 외워야 돼. 자, 공유는 지분 등기한다. 자, 상속 등기할 때 만약에 A, B, C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등기하는 게 공유 등기입니다. 자, 그럼 합유는 자 개인과 단체의 중간점이에요. 우리 합유, 조합재산이죠. 조합.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개. 대표적인 합유입니다. 개. 자, 합유는 동업도 그죠? 동업. 합유. 이 합유는 처음에는 이제 잘 모여요. 나중에 서로 찢어지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합유입니다. 그럼 합유는 조심해야 돼. 지분 등기를 못해요. 합유는 지분 등기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소유권이 1이잖아. 자, 1분의 1이야.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게 지분이야. 가질 지자, 나눌 분자,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 가진다는 거야. 지분 등기할 때는 이거 분수를 등기합니다. 지분을 합하면 1이 돼야죠. 공유 지분 등기합니다. 합유는 지분 등기를 못해요. 왜 못하게 하냐면 지분을 마음대로 못 팔아먹게 하려고. 이 등기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잖아요. 근데 이 지분 등기를 못하니까 합유는 자 지분을 마음대로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래. 만약에 지분 팔아먹으려면 이거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단체는 이거는 개인기였고 단체야. 총유. 이 대표적인 애가 우리 단체, 교회, 종중, 문중, 교회,
종중, 문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총료죠. 또 아파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예? 아파트에 제일 무서운 사람. 예? 우리 아파트에 장사로, 리어커 가지고 장사로 들어가면 제일, 누구 허락 맡아야 돼?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가 대표적인 총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분이 없어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단체의 재산이, 교회 재산, 종종 재산이고, 아파트 분여의 재산이, 지분이 없어요. 자, 가장 개인적인 뭐죠? 공유, 중간이 합유, 단체가 총유입니다. 자, 그럼 등기할 때는 요거는 공유 등기하면서 지분 등기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한단 말이에요. 공유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한다고. 공유는. 합유 등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합유자 이름만 적어요. 합유자 A, B, C 이렇게 적어요. 지분 등기를 못해. 내부적으로 지분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업할 때 만약에 세 사람이 똑같이 돈 냈다. 3분의 1, 3분의 1, 3을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근데 총료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어요. 총료는 그러니까 총료라는 등기를 하지 못하고 요 교회 명의로 등기.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 비법인 등기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비법인 사단. 저 교회 명의, 종종 명의로 등기해요. 총료라는 등기가 없어요. 자, 그걸 하나씩 보러 갑니다, 이제. 공동소유 세계적인 뭐뭐가 있다고?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이제 공유가 가장 많아요. 거의 공동소유의 99%가 공유입니다. 자, 의 갑니다. 의는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이걸 민법에서는 일물이라고 그러잖아. 일물, 한 개의 물건. 토지는 뭐라 그러죠? 일필. 건물은 일동 이렇게 되죠.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공동소유는 주거 뭐뭐 있다 그랬죠?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 이게 이제 개인적 성격이 강하냐 단체적 성격이 강하냐의 구별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게 뭐죠? 공유. 가장 단체적인 게 총유. 이렇게 돼요. 이게 사실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 우리 고대 시대부터는 여기 있었어요. 자, 공유는 어디냐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로마. 이태리. 로마가 망한 게 개인주의 때문에 망했잖아. 개인주의, 향락주의. 축구할 때 보면 알아요. 자, 로마가 수비축구잖아. 수비축구. 공유. 그 다음에 총유는 단체입니다. 이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독일이에요. 독일. 게르만족. 그리고 프랑크가 이제 독일. 로마를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중간점은 합유.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합유. 그래서 이제 이 공유도 자, 이태리 1등, 우리 이제 축구에서 그죠? 월드컵에서 1등 한 2번 했고, 자, 여기도 한 2-3번 했죠. 독일도. 자, 네덜란드는요, 맨날 해보자 4강밖에 못 들어가. 처음에 모일 때는 잘 모였는데 나중에 찢어지는 게 합유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공유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야. 2번, 공유 및 공유물 분할 등기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의는 공유란 한 개의 물건이 줄거야 지분입니다.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된 걸 말합니다. 자, 공유는 지분이 있다는 거.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줄었습니다. 이제 외워야 돼. 부동산에 대한 공유는 공유의 합의 외에, 공유의 합의가 계약이죠. 공유 계약 외에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공유자 A 3분의 1, 공유자 B 3분의 1, 공유자 C 3분의 1 이렇게 공유자 이름하고 지분 등기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와서 등기조차 턱치게. 자, 동그라미 기억. 이거 많이 나옵니다. 2인 이상의 등기 권리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 내용으로, 자, 신청 정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전문에 봤잖아요. 등기 신청서라 그래. 자, 서면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요걸 전자로 대부분 사이트에 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라 그래요. 자, 신청서를 적는다는 거죠. 자, 일단 적어놓고 보도록 하죠. 신청 정보 같은 말 신청서 내용으로 그 공유입니다. 공유 지분을 적어야 한다. 또 등기 원인에 만약에 공유물 분할을 못하게 금지 약정이 있는 때는 이도 적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같은 말 공유물 불분할 약정 살짝 적으세요. 공유물 불분할 5년 내입니다. 아직 민법이 안 배워서 5년 내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어요. 자,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공유자들이 이 땅에 공유자들이 우리 이거 분할하지 말자라고 5년 내 약정할 수 있어요. 그걸 했다면 그것도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신청서 한번 와보죠. 공유 어떻게 적는가? 양식이 자, 양식을 한번 보죠. 166페이지 와보세요. 166 166 양식 찾았어요? 자, 양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양식입니다. 자, 그 밑에 부동산 표시란 밑에 등기 원인과 연일 등기 목적 밑에 줄거보세요. 이전할 지분 나오죠. 여기 이제 공유일 때 여기 적는단 말이에요. 공유일 때. 공유가 아니면 안 적는 거고. 이전할 지분. 자, 거기다가 만약에 불분할 특약이 있다면 거기다가 불분할 특약도 적어요. 공유물 분할하지 않은 특약. 거기 적고. 그럼 맨 밑에 구분에 등기 의무자 맨 오른쪽에 지분 개인별 있죠? 거기다가 지분을 적는 거예요. 공유일 때만 합유나 총유는 그 지분 안 적어요. 공유만 지분을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공유를 만약에 이제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적었다. 그럼 요걸 신청서를 보고 이제 등기관이 이제 등기할 때 그대로 뺏겨주는 거야, 이제. 자, 공유자 A 3분의 1, B 3. 그러니까 신청서하고 등기본 똑같은 거예요. 요걸 보고 그대로 뺏기니까 등기관이. 자, 다시 원리시로 돌아오세요. 자, 원리시로 돌아서 맨 밑에 동그라미 기억. 공유 등기는 공유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맨 밑에 줄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약정도 적어야 됩니다. 몇 년 내라 그랬죠? 5년 냅니다. 민법 시간에 외워야 돼.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5년 냅니다. 5년 내니까 5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자, 동그라미 니은 쪽에 표시하세요. 니은은 우리 보존 등기에서 워낙 많이 나와. 동그라미 니은 오른쪽 중에 표시. 2인 이상인 공유인. 자, 줄거리 미자 미등기 토지야. 자, 미등기 토지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미등기는 무슨 등기 해야 돼? 미등기는 보존 등기 해야죠. 보존 등기 할 때도 지분 1 적어줘야 돼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 A라고 죠. A가 공유자 전을 위하여 ABC 전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ABC 세 사람이 공유자야. 그럼 A 혼자 자기 것만 등기하면 안 돼. A 혼자서 ABC 전월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왜? 지분을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안 되는 거 바로 그러나 자기 지분만에 소보 등기할 수는 없다 이거야. 소보 A 3분의 1 이렇게는 안 돼요. 일권주의 위반이잖아. 무슨 이해 갑니까? 자, 여기 이제 자 A, B, C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처음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게 보존이잖아. 소유권 보존. 여기다 A가 세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 신청 가능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것.
그냥 A 3분의 1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일물 일권주의가 안 되잖아요. 그도 조심한다. 자기 지분만 소부등기 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중요 표시야. 이것도 자주 나와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돼. 변경 등기는 공유자 동그라미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했다가 5년으로 했다가 또 3년으로 바꿔요. 바꿀 때는 전원이 공동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얼 가보죠. 리얼. 자, 우리가 이건 나중에 이제 한 2월 달에 가면 지적법을 배워요. 자, 1필지야. 자, 이게 옥동 10번지라고 하죠. 10번지 공유자가 A, B, C 3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야. 아, 우리 뭐 공유하지만 우리 분할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여기 10번지, 여기 11번지, 12, 그러면 분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 필지가 됐잖아요. 여기는 A가 단독소유, 여기는 B가 단독, 여기는 C가 단독소유. 이렇게 하는 걸 분할이라고 그래요. 분할, 분필 같은 말입니다. 자, 갑니다. 동그라미 리얼.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자, 항상 자,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공부라 그래. 지적공부. 그러면 대표적인 애가 토지대장이에요. 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 표제부하고 이 지적공부하고 일치가 돼야 돼. 자, 여기 지금 A, B, C 3명이 공유한다고 돼 있었잖아. 여기도 A, B, C 공유한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분필을 하면 이쪽 지적 토지대장부터 자,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해가지고, 그건 단독으로 해야죠. 분할해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가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리얼. 1필 공유지를 공유물 분할 등기하기 전 먼저, 동그라미 먼저 토지 분할 절차를 밟은 후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눴어요. 그 줄여세요. 토지대장에 의해 분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잘라주세요. 토지대장에 먼저 분할하고 나서 대장을 첨부해가지고 분필 등기합니다. 항상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로 분할했다. 어디부터 먼저 등록해야 돼? 토지대장에다가 먼저 분할 등기를 등록하고 그리고 등기를 해야 돼요. 대장에 분할 안하고 등기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잘라주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고도 각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업 중요 표시하세요. 비업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어제 민법 시간에 조금 했던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 어제 배웠잖아요. 자, 187.5죠.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서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애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잖아. 갑니다. 비업. 동그라미 비업. 공유물 분할 판결의 동그라미 확정되면 확정됐어요. 그럼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자, 처분하게 등기하려면 그 소송 당사자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원고 피고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 포인트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 다 할 수 있어요. 관계없이 그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거리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줄만 걸으세요. 나중에 판결에서 또 배웁니다.
또 동그라미 이응 워낙 자주 나오는데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 목적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 규제 보세요. 갑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을 전부 팔았어요. 그럼 등기 목적은 갑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갑 지분 전부 이전. 전부 다 팔았다는 거야. 갑이 을에게 지분 다 팔았다. 그럼 갑의 지분 전부 이전. 다음 공유자인 갑의 지분 줄거 일부 이전. 여기 시험 더 많이 나옵니다. 지분의 일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은 자, 갑 지분 한번 적어보죠. 갑 지분 3분의 1 중 일부. 가로 열고 자, 3분의 1 반은 6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기재한다. 그 나를 자주 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A가 지분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을 다 파는 게 아니라 3분의 1 중 반만 팔았어. 자, 만약에 D에게 3분의 반 얼마 팔았죠? 반이니까 얼마야? 6분의 1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 A의 3분의 1 지분 중 일부 이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얼마 넘어가죠? 6분의 1 넘어가죠? 6분의 1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일부 이전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워낙 많이 나와요. 공유자인 갑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일부 이전이야. 등기 목적은 갑 지분 3분의 1 중 일부. 3분의 1 중 일부. 그러니까 3분의 1의 반이니까 괄호 아니라 6분의 1이라고 적어줘야 돼. 6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한다 이거야. 그게 일부 이전할 때 자주 나와요. 자, 이제 여기 공유 지분 등기였고 3번 합유 등기 적으세요. 합유 등기는 합유 지분 등기 안 한다. 여기 답입니다. 합유 지분 등기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적으세요. 또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무조건 합유가 나오면 지분 이전 그럼 다 X입니다. 합유에는 지분 이전 등기 이거는 X입니다. 무조건 답이 X야. 자, 합유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돼. 합유 명인 사람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보세요. 합유는 합유 지분 이전 등기 하면 X야. 무조건 합유 명인 변경 등기야. 자, 공유는 지분 이전 등기 합니다. 합유는 지분 이전이라는 게 없어. 왜? 지분 등기를 안 하니까. 합유 명인 변경 등기 합니다. 자, 그렇게 적어 놓고 자, 1의 자, 읽어보죠. 합유란 자, 민법 시간 또 배웁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주고돼 조합이 포인트야.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관계를 말합니다. 조합 그러면 합입니다. 조합. 자, 다음 두 번째 조정의 표시. 민법상 조합체의 재산은 조합은 전원의 합유이므로 합유 등기해야 돼.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 자체 명의 등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부정. 자,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걸 당사자 능력이라 그래. 조합이라는 말은 등기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돼. 합유. 자, 만약 이 땅이 자, A, B, C 세 사람이 자, 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조합재산이다. 조합 명의는 등기를 못해요. 합유라고 등기해야 돼요. 이 등기부에는 자, 이순이라고 할까요? 이순이 합유. 자, 이렇게 합유로 등기하지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됩니다. 합유죠? A, B, C 이렇게
지분 못 적어요. 지분 등기를 못합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합의 등기해야 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 못해요. A 조합 이렇게는 안 돼요. 자, 동그라미 니은에 2번에 등기 절차의 척칙. 자, 기억합니다. 기억. 부동산에 대한 합의는 합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자, 주의보세요. 등기권은 등기 기록 갑구에다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합유. 그냥 합유자 이름만 적는 거야. 합유란 뜻. 합유자 A, B, C. 따라서 자, 주고 나간다. 합유 등기에는 각 합의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게 답입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자 A, B, C라고 적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조합은 자, 줄것에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자, 주고 나간다.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할 수 없다. 요건 한 서너 번 출제됐어요.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은 채무자도 안 돼요.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건저당 등기할 수도 없다. 오로지 조합은 합의라고 적어야 돼. 자, 동그라미 디귿 중요합니다. 자, 디귿. 자, 무조건 이제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의 지분 이전 등기 X야. 자, 디귿 가세요.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중 1인이 사망한 때 옆에 적으세요. 합유는 상속이 안 돼요. 또 합유의 특징은 상속을 못합니다. 합유는 상속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합유자가 2명인 경우 그중 1명이 사망했어요. 자, 이게 공유부터 먼저 하겠어요. 공유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 땅이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A가 사망합니다.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돼요. 그러면 이 2분의 1이 만약에 상속이 두 명이요. CD라고 하죠. 그럼 요 2분의 1을 두 사람이 상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이니까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자, 아들이 둘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2분의 1 반반씩 나누니까 C가 4분의 1, D가 4분의 1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세 사람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야. 공유는 상속이 되니까. 합의는 상속이 안 돼요. 네, 지분 등기가 없습니다. 상속이 안 되니까 자, 요게 만약 합의였다. 합의하면 요 상속 등기 하는 게 아니라 B 혼자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상속인은 상속을 못합니다. 상속을 못해요. 갑니다. 1, 2, 3은 그러면 찬존 합의자는 자, B는 자기 단독 소유로 자, 줄거세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잘 기억합니다. 합의하다가 한 명이 죽었다. 상속 등기 하지 못하고 상속 등기를 못하고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세 명부터 같이 해보죠. 요 세 명이 합의했어요. A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 BC 명의로 합의명인 변경 등기해야 돼. A는 죽었으니까. 또 그러다가 B가 죽었어요. 그러면 C 단독 명의로 합의명인 변경 등기합니다. 사람 이름만 바뀐다는 거야. 상속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아니, 여기 지분이 3분의 1 있었는데 이 죽었다고 해서 상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땅은 BC 명의로 되지만 여기 만약에 땅값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 상속인한테 BC가 1억은 돈으로는 줘야 됩니다. 돈으로는 주고 등기만 BC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와. 무조건 합의는 지분 등기가 안 되니까 합의자 중 한 명 죽었다.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명인 변경 등기한다. 명인 변경 등기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상속 안 되니까. 자, 리얼도 마찬가지. 리얼도 등기 기록상 합의자 일부가 교체돼. 합의자 일부가. 근데 A, B, C 세 사람이었다가 C가 D로 바뀌어요. 이것도
합의명인 변경 등기야. 무조건 이전이 아니고 변경이에요. 변경. 교체되는 경우 합의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또는 추가된 경우 또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 등에는 줄거세요. 합의 후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 해야 돼?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합의가 나오면 지분 이전 등기란 말은 X야. 뭐로 바뀌어야 돼? 합의명인 변경 등기합니다. 사람 이름만 바꾼다는 거야. 자,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의자들 전원 동의하여 그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 기타 처분할 수는 있다. 민법이죠. 자, 합의 지분 팔아먹으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받고 합의 지분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하고 명인 변경 등기해야 돼요. 이 경우 잔존 합의자 및 합의 지분 취득한 합의자 합의를 하는 줄거세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자, 그럼 무조건 합의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틀려? 지분 이전 등기 X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합의명인 변경 등기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게 합의입니다. 이걸 합의는 무조건 시험 나오라 이거야. 그럼 뭐는 틀려? 지분 이전 등기 X 어떻게 해야 돼? 합의명인 변경 등기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4번 총료로 갑니다. 총료는 총료 옆에 제가 총료 대표적인 총료가 뭐죠? 교회 재산, 종중 재산, 문중 재산이야. 사찰 재산. 교회, 종중, 문중, 사찰 재산이 총료입니다. 자, 1의 갑니다. 총료란 줄거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자,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 공시법 시간에는 거의 이제 물건 강의야. 민법 물건. 그다음 월요일 날 중개사법 시간에는 거의 뭡니까? 계약법 강의. 한자로 쓰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아닐 비자. 그리고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동의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여기 이제 바로 종중, 문중, 교회, 정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보죠. 민법에 보면 권리 능력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권리 능력자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생략된 말이야.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권리 능력자라 그래. 또는 권리 주체라고 돼요.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 이제 두 명입니다. 사람, 자연인. 자연 응애하고 출생하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격권 가지고 태어나잖아. 자연인. 자연이 사람이 자연이야.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이라 그래.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취급해 준다는 거야. 법인. 그럼 법인이 되려면 산업등기법에 의해서 설립등기를 해야 돼. 나 법인이다라고 설립등기한 사람을 법인이라 그래요. 법인. 법인의 대표가 우리 회사야.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들 이 법인이죠. 설립등기를 해야 돼. 이거는 우리 오늘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가 아니고 상업등기법에 따로 있어요. 회사 설립등기하면 법인이 돼. 그럼 이 사람들은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얘는 설립등기를 안 했으니까 법인 아니라 그러는 거야. 단체는 단체인데 설립등기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 자, 종중도 만약에 설립등기 하면 법인이 되는 거예요. 설립등기를 안 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야. 정당도 설립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 2명이야. 이게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 없죠. 예외적으로 등기 능력은 인정한다는 이 사람에게.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여기다가 비법인 사단도 소유권 등기 할 수 있어요. 비법인 사단도 소유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료는 갑니다. 총료란 법인 아닌 사단. 동의어 뭐라 그랬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한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총료는 총료라는 등길 안에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등기 줄거세요. 총료는 법인 아닌 사단을, 즉 종중, 문중 교회를 권리자로 하여 등기합니다. 단독 소유 형태죠. 그러니까 총료라는 등기가 없고 누구 명의로 한다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즉 종중 명의, 문중 명의, 교회 명의, 정당 명의로 등기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등기 절차 특칙. 자, 기억 중요 기억이 이제 법 조문입니다. 자, 애들 나오죠. 종중, 문중, 그 밖에 자, 반드시 비법인 사단은 단체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 죽어나가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심표. 그 사단이나 재단이 바로 비법인 사단 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바로 등기 명의라는 거죠. 등기 명의로 한다 하고, 자, 등기 신청은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신청은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명의는 종중 명의야. 종중 명의로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합니다. 단체는 신청 못하잖아. 사람이 대신해 줘요. 누가? 종중 대표자가. 신청은 대표자예요. 이름은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라는 뜻입니다. 장난을 많이 쳐요.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때는, 자, 법인 아닌 사단, 즉 종중 명의, 문중 명의, 교회 명의 등기할 때는, 자, 그걸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함께 기록해야 한다. 자주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때는 반드시 그 대표자나 재산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돼요. 주민번호. 이게 이제 법인하고 달라요. 자, 법인은 자, 설립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대표자 이재용이 주민번호 안 적습니다. 안 적어요. 그냥 법인 삼성 명의로 등기가 되니까. 네, 이거 삼성 명의로 설립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종중 명의로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기록해야 돼요. 진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 A 종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좀 조심하고 거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환매권 등기 가기 전에 공동소유 세 가지 뭐라고? 공유, 합유, 총유. 그중에 시험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다? 공유야. 왜? 공유가 제일 많으니까. 공유는 지분 등기합니다. 공유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그리고 지분 등기하니까 지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지분 이전 등기합니다. 그 다음 합유는 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건 형식적 지분이에요. 지분 등기한다 못한다? 못해요. 합유자 이름만 적어요. 합유자 A, B, C. 합유 지분 이전 없어. 그러니까 합유는 지분 등기 안 하니까 지분을 팔아먹어도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름만 바꾼다. 합유 명인 변경 등기해야 돼. 또 그래서 합유는 또 상속도 안 되니까 합유자가 죽었다. 상속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합유 명인 변경 등기합니다. 무조건 합유는 변경 등기야. 이름 바꾸는 변경 등기. 다음 총유는 총유라고 등기 안 해요. 공유는 공유라고 등기하잖아. 공유자 A, B, C. 합유도 합유자 A,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총유는 총유자 A, B, C가 아니야. 자,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우리 교회 한번 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순복음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어. 이 10만 명 이름 적으려면 팔이 아파서 못 적어. 그러니까 그 10만 명 이름 적는 게 아니야. 총유자 이름 등록이 아니고 딱 그냥 순복음교회 그 명의로 등기하는 거야. 단체 거밖에 없어.
이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선보험교회 내가 만약에 그 돈 냈다, 헌금 냈다, 내 게 아니야. 교회 거지. 내 게 없는 거야. 근데 공유나 합의는 내 게 있는 거야. 내 게 있어요. 내 게 있으니까 공유는 마음대로 내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지분을. 합의는 있긴 있는데 팔아먹으려면 전인 동의받아야 돼. 그 지분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총료라는 등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총료 등기하지 않고 이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근데 신청은 누가 대신 신청해 줘야 되겠어요? 사람이,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줍니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그게 포인트야. 다시 읽어보죠. 자, 동그라미 기억과 2번의 기억 굉장히 자주 나와. 종중, 문중, 그 밖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즉 교회, 종중,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자, 명이 나온다.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게 포인트야. 종중, 문중이 권리자나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종중이 못하죠. 종중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걸 살짝 바꾼단 말이야. 종중이 신청한다 그러면 X야. 누가 신청한다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환매권에 관한 등기. 자, 환매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중요 표시만 해놓고 지나가겠어요. 좀 어려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유권 배운 거예요. 자, 소유권 넘겨보세요. 그러면 3번에 지상권 등기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소유권 배웠어. 자, 민법으로 갑니다. 자, 점유권은 등기를 못 하잖아요. 등기를 못 하니까 우리 등기보유는 안 한 거고, 제일 처음 등기하는 게 뭐였죠? 제일 처음 등기한 게 소유권 보존 등기였죠. 소유권 등기,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배웠죠. 여기서 이제 공동소유 뭐 배웠어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근데 총유라고는 등기를 못하고 누구 앞으로 한다? 비법인 사단 앞으로 등기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배웠어. 그럼 소유권 반대말이 뭐죠? 제한 물건이잖아. 제한 물건. 제한 물건 어떻게 나눴죠? 참 밀보야. 어떻게 나눴죠?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이제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용익 물건 어떻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보세요. 3번 지상권 위에다 적어. 용익 물건 등기. 용익 물건. 용익 물건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항상 이 민법하고 등기는 같이 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거기다가 이제 객체 적어 놓죠. 자, 지상권은 객체가 뭐죠? 토지죠? 토지만, 토지. 지상권. 자, 지역권도 객체가 뭐죠? 토지. 전세권은 객체가 뭐죠?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렇게 적어 놓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객체가 뭐라고? 토지. 지역권도 객체가 토지.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자, 거기 적어 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상권 가죠.